자,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본론으로 들어가면, 자, 밥통줄기라고 하는 의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밥을 넣어서 이거를 채워주는 주머니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밥통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바로 위장이라고 하는 것은 밥통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 의미는 뭐냐?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위는 먹을 것을 채워줬다가 이렇게 담아서 갖고 있다가 다시 빼내주는 역할. 그래서 채워졌다 비워지고 채워졌다 비워지고. 그래서 위장은 우리가 장부로 얘기할 때 부에 속한다 라고 표현하는 게 위의 특징이에요. 밥통줄기의 특징. 그래서 이 위는 에너지의 통로가 어디냐? 발을 지나간다는 의미고, 자, 양 중에 중간 양명. 그래서 족, 양명, 위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얘는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그러면 얼굴에서 시작해서 발로 끝납니다. 그래서 얼굴에 우리가 눈동자를 중심으로 해서 살짝 안으로 들어간 자리 승읍이 있으면 거기서 시작이 돼서 얼굴 라인에 이 볼 쪽을 쭉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고 또 한편은 얼굴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두 줄기가 갈라져요. 근데 이제 요 얼굴 위쪽으로 가는 건 여기 두유열에서 끝나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는 것은 어디에서 끝나냐? 바로 여기 여태 두 번째 발가락 외측에서. 외측과 내측이라는 의미는 내 몸을 중심으로 해서 안쪽은 내측이라고 바깥쪽은 외측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자기 발의 두 번째 발가락 바깥 방향에 있는 끝선, 여기 발톱의 끝 라인을 우리가 체크를 해주면, 자, 위장의 기능이 좋은지 나쁜지를 체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태혈을 우리가 자극을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너무 내가 살짝만 잡았는데 너무 아파한다 그러면 이제 위기능의 문제를 잘 조율하고 식사를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보면서 체크를 해주시는 게 관리를 하는 또 하나의 요령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위경의 흐름은 이렇게, 자, 입꼬리 옆에서 여기 턱 라인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과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것으로 두 개. 자,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 한번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혈자리를 들어가서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위장이라고 하는 밥통은 삶의 질을 조화롭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뭐야? 먹을 게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먹어야 밥심이 있는 거고 밥심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운행이 된다. 그래서 모든 탈의 근원은 어디에? 우리가 위장의 탈에서 얘기를 해준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위 기능이 안 좋은 이유가 불규칙한 식습관과 방부제가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부숙작용이 잘 안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자, 위의 역할을 얘기를 먼저 하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나하나 풀어보면, 이 위는 해부 생리학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요 위 그림은 아마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로는 식도라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서 바로 여기가 이제 식도가 되죠. 식도와 연결되는 여기가 무슨 문? 분문. 그러니까 그야말로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얇은 막으로 이렇게 닫힌다. 그 다음에 쭉 음식이 들어와서 안에서 잘게 분쇄되고 이렇게 분해되는 그러한 일이 다 끝나면 여기 12지장으로 내려가야 돼요. 근데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 문이 또 열려야 돼요. 그래서 12지장과 연결되는 여기에 뭐가 있느냐? 유문이 있어요. 그래서 위장에 이 밥통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이 뭐냐면 위로 문이 아래로 문이 있다는 거죠. 분문과 유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 정도 되겠죠. 유문과 분문이 열리면서 음식이 통과한다라고 하는 거. 그게 가장 특징적인 것이고, 아마 여러분이 찹쌀, 순대 뭐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막 오물오물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저기 광고 같은 것도 보면 왜 돌코락 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운동하는 거 좀 보셨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고, 뱀이 음식을 뭔가를 섭취를 하면 그렇게 내려가는 게 그대로 모양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런 작용을 우리가 운동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음식물이 이 분문을 통해서 이 아래 이 위 안으로 들어오면 안에서 모든 부속작용이 일어나면 이때는 연동운동을 통해서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유문으로 해서 12장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구조적인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위가 쓰리다, 위산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위의 기능 중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여기 펩신이라고 하는 효소가 존재한다는 거죠. 원래 이제 우리가 펩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 HCl 염산과 만나서 펩신노겐이라고 하는 효소를 만들어내죠. 그게 이제 단백질을 분해시켜주는 효소예요. 그래서 위에서는 첫 번째 단백질 분해의 기능이 일어난다. 나머지는 분해라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화학적인 작용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잘게 분쇄되는 거고요. 위에서는 이 펩신의 역할로 인해서 무엇이 된다? 이렇게 부숙작용이 잘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나의 모든 음식물들이 위에 가서 위산과 펩신이 만나가지고 이 막 이렇게 부숙작용이 일어나면 위에 이 막도 구멍이 뻥 뚫리지 않을까. 염산이 굉장히 강산이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음식을 먹고 평생을 사는데도 위가 건강한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점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점액이 위 안을 이렇게 코팅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벽에서의 특징은 이 위액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점액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 때문에 우리 위벽은 튼튼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벽 제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위벽 보호를 해서 우리가 잘못된 행위가 있잖아요. 오늘 거하게 뭐 회식이 있다, 뭐 술을 마실 일이 있다라고 하면 이 위를 좀 이렇게 보호한다는 개념에서 우유를 드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럼 절대적으로 더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하얀색이라고 하는 것, 그 우유 빛깔 때문에 많이 착각을 하는데, 뭐 무슨 제약회에서 나온 게 우유 빛깔로 이렇게 그런 그 불투명한 그런 액을 이렇게 먹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착각하는데, 위에서는 절대적으로 단백질 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유를 섭취하면 오히려 위벽에 막 위산 활동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 차라리 물을 많이 섭취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밥통 이 위의 기능은 또 하나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이거 기억나시는 분? 이게 뭐예요? 신경계에서 우리 얘기했었어요. 자율신경계. 그래서 교감과 부교감이 서로 이렇게 그 항상성에 의해서 조율이 일어나기 때문에 위 기능에 있어서는 내가 생각을 많이 한다. 소화가 안 된다. 위장의 역할이 이렇게 연동운동이 잘 안 일어나고 멈춰있는 이런 현상이 나고요. 이제 모든 고민이 해결이 됐어. 특히 우리 시험을 앞두거나 뭐 하여튼 큰 고민이 있을 때 밥 생각 안 나고 안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딱 해결이 되면 어때요? 갑자기 막 배가 고파지죠. 그러면서 이제 부교감신경이 작동을 하면서 위의 운동을 굉장히 촉진시켜주는. 그러면서 우리가 배고프다, 뭔가를 막 찾아서 먹어야겠다 이런 행동이 벌어지는 거. 그래서 위는 바로 자율신경의 영향을 받아서 조절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부 생리학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부수적으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경락학적으로 얘기하는 위장, 밥통줄기의 주요 기능이 뭐냐면 먼저 담아내는 거예요. 자, 수납작용이 있고요. 내가 먹었어. 그러면 보통 아이들을 보시면 알 거예요. 아마 성인들도 좀 그런데 먹으면 배가 이렇게 뻘떡 나오잖아요. 위에 이제 수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앞에도 이제 창름지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 창고직이라는 표현이에요. 창고는 뭐예요? 무엇인가를 이렇게 다 적재해 주는 곳이죠. 그래서 위장은 창름지간이라고 해서 창고지기에 지기를 주었다라고 황제내경이나 뭐 옛날 고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창름지간이라고 한 표현, 그 다음에 오곡지부는 우리 온갖 그 모든 곡물들, 곡식들, 이런 음식물들이
이렇게 채워지는 곳이다. 이런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저장소의 역할 기억을 하시고 저장이 된 상태에는 또 소화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해서 앞에 단백질 분해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분해시켜고 잘게 뭉글뭉글하게 이렇게 점액 상태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이 작용. 그래서 우리가 풀반죽 상태다라고 하는데 이제 부숙작용이다. 잠시만요. 그래서 부숙작용이 일어나서 뭉글뭉글하게 풀반죽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밑에 아래 유문이 열리면서 이제 12지장으로 내려가잖아요. 자, 분해 산물을 소장으로 내려보낸다. 그래서 통강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통한다. 아래로, 아래 강자. 그래서 위장에서 순환과 부숙작용이 다 끝나면 내려보내야죠. 그걸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자, 이게 위의 주된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위는 밥통이라고 하는 애는 밥이 들어가는 통이다라고 해서 순 우리말로 밥통이라고 하고, 여러분이 위라고 하는 일반적인 용어도 알아야 되지만 순 우리말의 용어도 저는 많이 좀 강조를 해 드리려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밥통은 영양을 공급하는데 원천적인 역할을 해요. 자,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밥이 안 들어가면 위 기능이 적절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나의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 공급의 근원이고 소화를 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다음 반응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음식물을 먹었어요. 잘 먹고 이렇게 분해시켜서 내려보내주면 소화라는 게 잘 되는 거고, 그냥 단순히 담기만 하고 제대로 이렇게 부숙작용이 안 되고 분해가 안 되고 그냥 내려간다. 소화가 안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음식물이 잘 삭히면 분해가 됐으니까 내 몸에 온 그 모든 세포한테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내 몸에 피와 살이 되는 거야. 그 얘기는 소화가 잘 된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은요, 살이 안 쪄요. 삐쩍 마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보편적인 정상 체형에 소화를 잘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음식물이 잘 분해되지 않으면, 잘 삭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삭는다, 삭지 못한다 이런 표현은 우리 식혜 같은 거에 밥알 잘 삭혀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밥알이 위로 둥둥 뜨는 거, 그런 현상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음식물이 들어갔는데 안에서 부숙작용이 잘 안 일어났다라고 하면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이렇게 위로 뭐가 나온다? 가래가 잘 끼게 된다는 거. 유난히 가래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위기능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 밥통은 밥을 먹으면서 밥심이라고 하는 에너지의 기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삶의 원천이다라는 표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위가 정상적이면 건강한 거고 위에 문제가 생기면 도미노로 계속 탈이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거의 위장 질환을 많이 갖고 있죠. 보통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위염 이런 것들은 다발적으로 갖고 있다는 게 바로 이 소화 기능의 문제를 안고 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밥통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먹는 음식물, 그 수곡의 정이라고 그랬죠. 그 기운을 그냥 어떻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 보내요. 어디로? 내 몸의 방방곡곡으로. 그래서 오장육부, 우리가 정확하게 육장육부로 보낸다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탈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생긴다? 밥통 탈에서부터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위장을 건강하게 만들면 탈이 없다. 자, 그래서 위의 줄기를 이제 경락의 그 흐름을 여러분이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셨으면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어떤 증상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밥통줄기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밥통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을 보면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밥통은 이렇게 모든 일을 할 때 얘 또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내 몸 자체의 에너지가 부족하면, 기운이 부족하면 팔다리에서 에너지를 끌어다 써요. 그렇기 때문에 원기 부족 시에 팔다리가 무겁고 저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의 기운이 제대로 왕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팔다리가 무겁고 저림 현상이 있다. 이런 표현이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제가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위의 기능이 원활하게 일어나는 그때가 어디예요? 밥 먹고 나서 위장에 이제 밥이 채워졌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부속작용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자, 얘가 이제 기운이 모자라. 어떻게 해야 되죠? 팔다리에서 기운을 갖다 끌어다 써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젊었을 때는 뭐 게을러서 안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20대, 30대 젊어서는 밥을 먹고 나면 바로바로 설거지를 하는 빠릿빠릿한 행동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냐면 설거지를 그냥 물에 탁 담가놓고 좀 이따 해야지 하고 쉬게 되는 게 내 몸의 반응이에요. 위기능이 막 하기 위해서 팔다리 기운을 꺼내다 쓰니까 어떻게 돼요? 팔다리가 무력해지고 움직이기 싫어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밥통은 팔다리를 다스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밥통은 이렇게 얼굴에서 지나서 우리 흉부에서 이 젖꼭지를 지나서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밥통을 젖을 다스린다라고 표현했고, 특히 젖꼭지는 우리 늑골 4번하고 5번 사이, 거기에 이렇게 딱 관통하는 그 혈자리가 유중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애를 낳고 나서 젖이 잘 분비가 되지 않는다. 위장줄기를 다스려라 표현하고요. 이 그 가슴 흉부 중심에 위치하는 이 위장의 혈자리를 자극을 하면서 젖분비를 촉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위경의 유중혈은 바로 유두 중심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밥통은 무릎을 다스립니다. 우리 독비라든지 뭐 독비할 자리, 뭐 양릉천 이런 자리 그 주변을 다 살펴보면 되는데, 이 밥통은 그러니까 위장의 기운이 원활하지 않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이 통강작용이 잘 안 되고 부숙작용이 잘 안 될 때에는 이 무릎 주변이 굉장히 시린 현상 또는 무릎이 되게 통증이 오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걷는데 굉장히 애로가 뭐예요? 무릎 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쩔뚝거리거나 가만히 있어서 통증이 있는 경우, 보통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시각을 한 번 더 돌려서 생각을 합니다. 과연 뼈와 뼈의 만남에서 연골이 퇴화되면서 이게 막 마모되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잘 케어를 해주면, 문제성을 해결해주면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무릎에 통증이 없다는 거 제가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위장경락의 주요한 것이 무릎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소화 불량인 경우 무릎 통증으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를 진단을 해보면 되느냐면 바로 여기 우리 인맥에서 위의 중간이라고 하는 중환혈이 있죠. 우리 배꼽 위로에서 4촌 올라가는 자리. 자, 여기 3촌이죠. 여기 1촌 더 올라서 딱 이 자리를 눌러봤을 때 단단함이 느끼거나 소화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딱딱하고 차고 이런 경우에 여기를 다스려주고 여기 이제 기충혈 쪽을 다스려주고 하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무릎의 통증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락을 배워야 되는 이유를 제가 하나 더 이제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알면요, 여러분의 손끝에서 고객을 케어를 해줄 수가 있죠. 물론 염증이 있으면 병원 치료를 하도록은 권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밥통은 얼굴을 다스린다. 자, 위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얼굴이 굉장히 막 불이 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드름이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이 우리가 요렇게 유전 부위, 볼 부위, 그 다음에 얼굴 이 측면을 따라서 우리 전발제라고 그 헤어라인, 요 라인까지가 쭉 여드름이 나고 여기 눈 밑에서 이 중심 라인으로 이렇게 여드름이 난다. 입꼬리 쪽으로 이렇게 여드름이 난다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위장의 문제, 소화가 잘 안 되는구나. 이런 거를 진단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요 부위에 탄력이 저하돼서 이렇게 처짐 현상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볼에 단단해지고 이렇게 처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위장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여드름 문제 해결하는 데는 위장을 다스려라. 그래서 중환혈도 다스리고 발에 지나가는 그 위장의 혈자리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서 이렇게 진단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여기 승읍 400짜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눈밑 건조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움푹 꺼멓게 해서 왜 다크서클처럼 푹 들어가는 현상이 있잖아. 이것도 바로 위장의 탈로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다는 거. 또 이렇게 지창 부위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서 입술 꼬리 쪽이 잘 헐거나, 그 다음에 이 그 특징적인 것 중에서는 입술 선이 선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들, 입꼬리 주변 입술선, 요게 다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밥통줄기를 이해하는 데는요, 이 밥통줄기의 흐름의 선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얼굴의 문제, 여드름, 탄력 저하, 여기 볼, 여기 이제 거걸 라인, 여기 라인이 단단한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방 쪽, 여기에서 단단함이라든지 뭉친 거를 해결해주면, 특히 애 낳고 나서 여기 전몸살 나는 게 이쪽 보통 요거만 해도 무슨 케어 하잖아요. 우리 산후조리원에서. 이 자리는 바로 위경 라인을 잘 다스려주는 도움이 된다는 거, 여기 볼 수가 있어요. 혈자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배꼽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혈자리가 천추혈이 있어요. 변비를 다스리는 주요 혈자리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팔다리, 젖, 무릎, 얼굴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한번 되새겨서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자, 그래서 밥동탈의 이상 증세는 어떤 것이 있느냐, 어디를 다스린다, 거기에 문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피부가 쉽게 멍들어요. 위 기능의 저하, 토경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어디 딱 부닥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멍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셀룰라이트가 뭐예요? 내 몸에 지방 분해가 돼서 연소되고, 그래서 이게 정상화가 잘 돼야 되는데 세포 사이에 독소가 쌓이면서 배출은 안 되고 이게 몽글몽글한 덩어리로 딱딱해지는 게 바로 셀룰라이트잖아요. 이 셀룰라이트는 살을 차게 하고 단단하게 하는 특성이 있다는 거. 그 위의 문제는 살이 찌게 돼요. 그래서 살찐다는 것은 바로 독소가 많이 쌓인다, 셀룰라이트가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얼굴과 피부에 윤기가 없고요. 색깔은 밝지 못하다. 그러니까 여드름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도 같이 포함해서 얘기할 수가 있고, 자, 입술이 마르고 산뜻한 음식을 좋아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입술 자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췌장, 이자와 같이 우리가 비유를 할 수 있다고 했죠. 제가 이렇게 가로죽이 있는 거에 복사판으로 입술. 그래서 입술의 연관성을 갖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입술 옆에 지창 부위에 침이 많이 고여요. 그리고 잘 허는 경우가 있다는, 우리 어렸을 때, 요즘은 영양 상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별로 안 보이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자라는 가정에 입술이 이렇게 찢어지면 뭐라 그랬냐면, 너 크느라고 입술이 찢어진다, 이런 표현 하거든요. 바로 이거는 여기가 이제 지창 부위인데, 바로 위장의 영양 부족 현상이라든지 그게 원인이 돼서 지창 부위가 잘 헌다, 상처, 이렇게 하얗게 상처가 잘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몸이 말라요. 그게 뭐냐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영양 흡수가 잘 안 되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영양의 첫 번째, 우리 밥통에서
단백질 분해돼 가지고 구속해서 내려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 기능이 잘 안 되니까 몸이 잘 마르고, 마르면서 특징이 또 뭐냐면 하지 비대증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왜? 다리 쪽에서 혈이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하지 부종이나 하지 비만 이런 쪽을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특징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마름 현상, 몸이 마른다, 식욕부진이고요. 너무 과하게 섭취를 한다, 그거는 비만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릎 통증 아까 얘기했죠? 여기 두통을 얘기할게요. 두통은 우리 얼굴 라인은 U자 라인으로 해서 이게 두유혈로 갔잖아요. 그래서 두통이 심할 때 여기 눈 쪽에 이제 승읍 사백도 있지만 여기서 동통이 심할 때 바로 두유혈을 같이 이렇게 지그시 누르고 풀어주면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여태라고 하는 혈자리가 둘째 발가락 그러니까 바깥쪽이었잖아요. 그래서 둘째 발가락이 뻣뻣하고 자극을 하면 되게 아파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걸을 때 둘째 발가락이 유연해서 이렇게 잘 걸어야 되는데 둘째 발가락이 뻣뻣하면 그 밑으로 왜 이렇게 도톰한 살이 있잖아요. 두 번째 그 밑으로 이렇게 시옷자로 그 자리가 굉장히 단단해지면서 티눈이 생기거나 이렇게 각질이 두터워지는 현상이 보일 수가 있어요. 둘째 발가락을 유연하게 못 쓰는 경우. 자, 그 다음에 무릎이 붓고 아픕니다. 이렇게 딱 만져보면 알아요. 근데 뭐 더 심한 경우에는 뭐 연골의 이상으로 뭐 물이 차고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거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위장의 문제에 있어서는 무릎을 만져봤을 때 전체적인 비율에 비해서 많이 좀 부은 느낌이 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만져봤을 때 되게 아파한다라고 하면 위장탈이구나, 밥통탈의 이상 증세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승읍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거걸 쥐창하는 요 부위가 되거든요. 따라서 코가 메이고 코피가 나는 것도 피와 연관되는 거, 요것도 위장의 문제로 얘기합니다. 앞에 이 특징은 위와 비장이라고 하는 것이 짝을 이루기 때문에 혈을 관리하는 것이 비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코피 현상에도 바로 토의 장부를 다스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 발동줄기의 주요 혈자리를 체크하기 앞서 모든 혈자리 보면 45개의 혈자리가 있다는 거 인지하시고요. 그리고 양쪽 해서 90개의 혈자리가 있다. 그래서 밥통줄기는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바로 여기 승읍, 그 밑에 400. 여러분이 케어하는 자리는 400혈자리. 그 안쪽으로 깊게 승읍이 있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우리가 이 콧마루 뼛속에서 뭐 해서 위틀 막 이런 자세한 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내려온다. 근데 어디를 지나느냐? 여기 윗니를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턱으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지창, 대형, 협고 이 자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창에서 요 한 줄기는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두유혈로 가고 또 다른 한 줄기는 몸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갈라지는 유일한 혈자리가 있는 게 위장경락이에요. 자, 그래서 가슴으로 내려온 거는 이 우리 몸에 위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허벅지를 타고 발등으로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디에서 끝나요? 여태에서 끝난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제 계속 얘기했으니까, 자, 위장경락은 어디서 시작한다? 어디요? 그렇죠. 여기 승합에서 시작이 되고 승읍, 그 다음에 어디서 끝난다? 둘째 발가락 여태에서 끝난다. 기억하셨죠? 자, 그러면 밥통줄기가 지나가는 중요한 곳이 어디냐? 눈 지나갔죠? 그 다음에 여기 인형맥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이 울 때에서 하면 울 때에서 이제 이렇게 1.5천, 여러분의 손가락 이렇게 세 마디 딱 하면 여기 1.5천, 인형이라고 하는 자리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 젖꼭지를 지나가고, 바로 배꼽 외방 1.5촌이라고 하는 이 자리 천추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무릎을 지나가서 발끝으로 간다. 요거의 흐름만 여러분이 꼭지점만 기억을 하셔도 공부한 보람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바로 이 자리예요. 지금 여기가 천추혈이에요. 여기 배꼽이 있으면
지금 이렇게 빨간 줄이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우리 인맥이라고 하는 몸의 중앙선에서 이렇게 1.5천 나간 거. 그럼 1.5천은 뭘까요? 제가 천지법 기억하실까요? 1.5천은 어떻게? 우리가 이거는 2촌이라고 했죠. 이거 1.5촌.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맞춰서. 자, 그 다음에 위에 혈자리에서 체크를 하면 이 달의 에너지 통로가 있어서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음양으로 따지면 바깥쪽으로 흘러가서 족, 양명, 위경이라고 표현하면 얘네들의 특징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쭉 복잡한 거는 생략을 할 건데 그래도 여러분 눈으로 좀 익히시라고 제가 복잡한 것 같지만 이 그림으로 알려드리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 승읍사백에서 거료라는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여러분이 눈동자를 딱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선을 긋고요. 그 다음에 코를 중심 요 코끝에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렇게 만나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바로 거료라는 자리고 여러분이 얼굴 관리 뭐 얼굴 윤곽 관리 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자리가 바로 이 거료 자리예요. 나이가 들면 여기가 단단하게 굳으면서 무거우니까 처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거료라는 자리를 반드시 풀어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꼴이 지창, 소화와 연결이 되기도 하고 이 영양 관리를 하는데 중요한 게 위장이잖아요. 그래서 지창 부위를 지나서 그 다음에 지창과 혀껏 사이 여기 대형이라고 하는 자리 있죠. 이 자리가 위에서는 위장경락에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여드름 케어, 얼굴색을 좋게 해주는데 중요한 포인트 관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인형. 여러분이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할 때 코에다 이렇게 손 쉬는지 대보기도 하지만 목에 이렇게 대보는 자리가 바로 인형맥. 그래서 통통 맥을 느낄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인형맥이라고 표현해서 자 인형 자리. 인형 밑으로 이제 일촌 내려서 수돌, 그 다음에 쇄골 요렇게 라인 뼈 있는 데죠. 여기서 딱 맞으면 여기 기사, 그 밑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결분. 그래서 늑골과 늑골 사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위에 쇄골은 빠졌지만 쇄골 늑골과 늑골 사이에 혈자리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냥 쭉 읽어내릴게요. 이때에서 결분, 기호, 고방, 오개, 응창, 유중, 유분, 불용. 여기서 기억할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어느 혈자리가 무슨 이름인지 몰라 라고 해도 여기에서 늑간과 늑간 사이 보통 우리가 이제 피부 시험에서도 보면 이 쇄골, 대골대 라인 관리를 하는데도 제가 딱 보면요. 개념 없이 막 이렇게 문드르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늑간과 늑간 사이를 정확하게 케어를 해주는 게 꼭 경락을 몰라도 몸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뭐가 있으니까 위장의 이 자리, 고방, 오의, 응차 이 자리가 늑간과 늑간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프릭션 동작을 해서 이렇게 풀어주면 지금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서도 자기 몸에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되게 아플 수도 있고요. 하고 나면 되게 시원할 수 있는 이 주요한 자리다라고 하는 거. 위장을 다스리는 주요 자리야. 늑간과 늑간 사이에 혈자리를 기억을 하시면 더 좋고 우리가 실은 이 유중혈은 직접적으로 관리를 못하죠. 우리 젖꼭지 밑으로 쭉 내려서 젖꼭지 이렇게 누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슴 관리를 하면서 여기 우리가 이제 유방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뭐 넓은 부위고 탄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가슴 관리하면서 쭉 밀어서 최대한 근접한 자리를 흘러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되게 아파하지만 위장에는 도움이 되고 우리 그 밥통의 에너지가 잘 소통되는데 중요한 자리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유중혈에서 쭉 내려오면 이 라인에서부터는 이렇게 이 인맥을 따라서 양쪽으로 이제 1.5촌으로 쭉 나가죠. 쫙 내려가서 여기 이제 배꼽 중심으로 해서 자 우리가 보통 2촌이라고 표현한다면 자기 손가락 3마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 위치에 바로 요 라인으로 해서 위장이 지나가는 혈자리구나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기억을 해야 될 주요 자리는 바로 천추혈.
변비를 해결하는 데 주요 자리입니다. 변비라고 하면 대장의 문제죠. 그래서 대장의 엄마 자리다라는 표현이에요. 천춘.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변비가 있을 때는 천추혈을 반드시 진단하고 케어를 해준다. 복부 관리 시에. 자,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 여기 쭉 내려오다 보면 기충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 서해부. 여러분 제 몸은 안 보이지만 어느 자리냐? 이렇게 서해부 자리에서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를 이렇게 만져보면 통통통 뛰는 맥이 느껴지는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가 기충혈이에요. 혈자리에서 충이 있으면 이렇게 충돌하면 뭔가 이렇게 반짝 소리가 나잖아요. 반짝이기도 하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맥이 느껴진다. 바로 기충혈을 얘기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아까 복통시 얘기했었잖아요. 비관 복통시 지나서 기억할 게 뭐냐면 무릎뼈 요 바깥쪽으로 해서 독비혈, 이건 송아지 코, 코뼈 뭐 이런 표현도 하는, 그래서 독비라고 표현하는데 그 밑에 여러분이 이렇게 무릎이 있다라고 하면 무릎을 중심으로 손을 이렇게 잡아서 아래로 취혈을 할 수가 있어요. 혈을 만들 수가 있는 건 나중에 실기를 하면서 제가 더 정확하게 보여드리거나 이제 진행을 할 텐데 바로 족삼리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족삼리 혈자리,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서 발목에 이렇게 보면 뼈가 중앙에 쏙 들어가는 자리가 하나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발목 이렇게 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 해계열, 자 여기 요 자리가 이제 여기 해계열이 있고 해계열 밑으로 내려와서 일천되면 이렇게 만져봤을 때 여기도 충향이 있죠. 맥이 느껴지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충향이라고 하는 혈자리 쭉 내려와서 두 번째 발가락을 향해서 가면 돼요. 발가락과 우리가 중족골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 사이에 중족골을 쭉 타고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 이게 이제 손이지만 발가락 사이에 끝자리 있잖아요. 여기를 딱 집어주면 바로 내정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고, 발가락에 이제 외측에 오면 여태. 그래서 여러분이 발 관리할 때 발등 관리를 잘 해주시면 위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얼굴 관리를 한다라고 해도 고객의 문제점을 진단해주고 풀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발가락을 만져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확한 혈자리를 모르면 여태는 반드시 하시고, 여태 내정, 충향 요 정도는 여러분이 잘 인식을 하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조경명 위경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이 뭐 45개 혈자리는 다 모르겠지만 이런 정도로 굉장히 우리 몸에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밥통과 짝을 이루는 것이 뭐냐면 지라예거든요. 그래서 왜 밥통과 짝을 이뤘느냐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얘는 생명의 바탕이야. 자, 밥통은 음식을 저장하고 부속해서 내보내준 역할을 한다면 바로 지라는 혈을 조절해서 걔네들이 잘 소화가 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생명의 바탕으로 음양 짝을 이뤘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비위 기능이 안 좋다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와 비와 위를 짝으로 묶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해경락에서 음양을 얘기한다면 바로 비장은 음이요, 위는 양이다라고 표현해 주고요. 그 다음에 자, 음식이 들어와서 자, 에너지 운행에 도움은 혈을 운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리가 뭐였냐면 비장경락이었잖아요. 그래서 음양 오행을 맞추는 기운을 각 장부에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 그게 이제 폐와 대장은 매운맛을, 그 다음에 뭐 위장과 비장 자체는 단맛을 갖게 되고, 또 뭐가 있죠? 심장과 소장 같은 경우는 쓴맛을 갖게 해주고, 간과 담은 신맛을 갖게 해주고, 그 맛을, 내가 먹은 음식물의 맛을 각 장부로 이렇게 전달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양오행을 맞추는데 가장 중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그리고 질환은 제가 이걸 이렇게 먼저 말씀드렸고, 이
중심에 있다라는 것과 5개의 맛을 다스린다는 거. 그 다음에 비위 기능에서 특히 위는 눅눅한 곳을 싫어해요. 그래서 습한 곳에 오래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습한 곳에 있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거 문화도 이렇게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것을 하는 게 건강을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먹을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비위가 손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비위에 탈이 나면 팔다리가 힘이 없고 무릎이 아프고, 그런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신다면 비위 기능에 초점을 어디다 맞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밥통의 짝인 질화에 대한 얘기를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뵙겠습니다.